처음에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지수법칙도 뭐 옛날에는 합법칙, 곱법칙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명칭하진 않나 봐. 근데 뭐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배우는 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라고 하면 그렇지?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했어. 그럼 지수끼리 뭐 해지냐면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걸 합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게 뭐 이거잖아. 3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얼마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8제곱이 아니라 6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뭐 그런 거. 그치? 너네 그런 거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맞지? 이게 첫 번째 지수의 합법칙. 그치? 지수가 더해져서 합법칙이라는 거야. 곱했을 때 지수가 더해져서 합법칙인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해달래. 얘는 지금 지수의 무슨 법칙이냐면 곱법칙입니다. 그래서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너네한테 3의 제곱에 4제곱을 해달래.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 돼? 그치? 8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너네한테 2의 세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린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의 세제곱인 거지. 그쵸?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그래서 뭐가 돼? 2의 9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합법칙과 곱법칙이 섞인 거고. 이럴 때 합법칙, 이럴 때 곱법칙이라 한다. 그 다음 또 이런 거. A랑 B를 곱했을 때 그거에 M제곱을 해달래.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도 M제곱이 되고요. B도 M제곱이 된다는 거. 그죠? 혹은 분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야. A분의 B에 M제곱을 하라 그러면 A도 M제곱이 되고 B도 M제곱이 된다는 거. 그치? 요거 이제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거잖아. 2AB 제곱에 세제곱이 뭐냐? 그럼 그 세제곱은 2에도 분배되는 거고 A에도 분배되는 거고 B제곱에도 분배되는 거야. 그래서 2를 세제곱해서 8, A를 세제곱해서 A 세제곱, B의 제곱을 세제곱해서 B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죠? 또 한번 가보면 마이너스 3A분의 B의 세제곱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부호는 뭐겠어? 그치?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을 3번 곱했으니까 27에 A 3번에 A 세제곱, B 3번에 B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죠? 분배 법칙. 그래서 얘를 이제 묶었다 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너네한테 3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잘 봐.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이거든. 그 2의 4제곱 맞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얼마냐면 4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는 3 곱하기 4의 제곱이에요 라고 써도 돼. 그래서 얼마가 돼? 12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걸로 지수의 분배 법칙. 그다음 마지막 지수의 차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차법칙은 원래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그러니까 밑이 같은 놈을 나눴을 때 쓰는 게 차법칙이거든. 차법칙이니까 당연히 지수끼리 뭐 해지는 거냐면 빼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M-N인데 사실 얘는 총 3가지로 나눈다고 가르쳐. 중학교 때는 원래 이렇게 가르쳐. M값이 N보다 클 때, M값이랑 N값이 같을 때, M값이 N보다 작을 때, 이 3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M 앞에 있는 게 더 크면 둘이 뭐 하면 되냐? 지수끼리 빼면 된대. 근데 만약에 둘이 똑같잖아? 둘이 똑같으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3의 4제곱 나누기 3의 4제곱이 뭐냐고 했어. 그럼 당연히 얼마야? 1인 거죠. 맞죠? 1.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근데 수학자들끼리 이제 원래는 이게 1인데 당연히 똑같은 걸 나왔으니까 1이잖아. 그치? 근데 수학자들끼리 그냥 이것도 지수의 차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없겠냐라고 수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얘도 n-n을 하면 3의 0제곱이라 하면 되지 않을까? 4-4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고 기억해야 돼. 이건 너네가 소인수분에서도 배웠어. 그냥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이라고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얘네들이 똑같아도 지수법칙 써도 돼. 그러니까 둘이 빼도 된다고.
근데 솔직히 누가 빼겠어? 똑같으면 나누면 얼마라는 거 알아? 1, 2라는 거 아는데, 그치? 누가 당연히 빼기 안 하고 나누겠지만, 그래도 그냥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고 하나 기억해 두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거. m보다 n값이 더 클 때, 예를 들어,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는 m과 n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게 지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쓰라고 해요. a의 n-m분의 1이라고 역수를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역수 취하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보면 뭘로 바꾸는 게 좋아? 우리 나누기 보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이거 나누기 이거면 얘를 뭐라고 바꿔? 분수로 바꾸면서 곱하기로 쓰지 않나? 그치? 이렇게 풀면 솔직히 다 해결되거든. 얘 풀면 얼마인데? 그래, 분자의 3 3개, 분모의 3 5개니까 분모의 3 2개 남겠죠. 라고 풀면 되지 굳이 이거를 다 나눠서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얘랑 나누면 헷갈리면 우리가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뀔 거거든. 근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앞에 있는 게 더 커.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A 4개에서 A 2개 나누면 A 몇 개 남겠어? 이건 차법칙으로 쓰자. 여기서 앞에 게 더 크면 그냥 차법칙 쓸 거고, 똑같으면 1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지? 뒤에 게 더 크면 역수로 바뀔 거기 때문에 괜히 이런 공식을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이걸로 다 통일해서 가르칠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걸 가르쳐.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거. 이거 아는 사람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들었나? 나중에 가르쳐. 근데 지금 몰라도 돼. 그냥 나누기를 보면 뭘로 바꾸면 된다?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 이게 지수법칙이야.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거잖아. A, B에 뭐 이런 거 있죠? 세제곱 나누기 A제곱 B 요게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치?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일단 A, B의 세제곱이니까 뭐라고 써? A 세제곱 B 세제곱 쓰고, 걔는 나누기 어려우니까 뭘로 바꿔? 곱하기 A 제곱분의 B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이 약분하면 분자의 A 3개 분모의 A 하나니까 어디에 A가 몇 개 남아? 분자의 A가 하나 남아. 맞지? 그 다음 분자의 B 3개 분모의 B 하나니까 어디에 B가 몇 개 남아? 분자의 B 2개 남아요.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차법칙이라고 따로 하긴 했지만 그냥 기본적일 때는 차법칙 쓸 거고, 복잡하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거라는 거. 알겠지? 솔직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게 지수법칙이고, 요 내용 보면 이거 한번 보자. 다음 주 옳은 것을 골라야 돼. 가볼게. 1번 보면 얘는 곱했죠? 지수의 무슨 법칙이야? 합법칙이야. 그치? 미시 같은 걸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해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맞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물론 합법칙이다, 곱법칙이다 명칭을 외우라는 건 아닌데 풀 줄은 알아야 돼. 얘는 x제곱 y의 5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x제곱도 5제곱이 되고 y도 5제곱이 되니까 x의 10제곱, y의 5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네, 틀렸죠? 그 다음 3번 보면 x의 세제곱의 4제곱을 풀면 얼마야? x의 세제곱의 4제곱은 얼마야?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의 세제곱하면 얼마야? x의 이것도 12제곱. 둘이 어때? 똑같죠? 그럼 나누면 얼마 나와야 돼, 상현아?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12제곱 했는데 얼마 나와? 8?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12제곱인데? 1. 그치, 왜 이래? 왜 집중 안 하고 있어요? 1 나오는 거지.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얘도 분배법칙 쓰면 되죠. x의 5제곱 될 거고 y제곱의 5제곱이니까 y의 10제곱이니까 얘가 맞네. 얘가 정답인가 봐. 그죠? 얘도 확인해보자. 얘는 뭐야? x의 8제곱 나누기 얘는 x의 6제곱 나누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부터 풀면 어떻게 돼? x의 8제곱 나누기 6제곱이니까 얼마야? x의 제곱. 요 정도는 그냥 차법칙 쓰자고. 이게 x제곱이야. x제곱을 또 x로 나눴대. 그럼 뭐야? x의 x제곱 나누기 x가 얼마야? x인 거지. 1제곱이 돼야 되는데 2제곱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지.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왜 이렇게 어버버해?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다 미어서. 그다음 지수법칙은 아니지만 이런 거 좀 응용이 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너네한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물어봤어. 막 이렇게. 근데 얘는 지수법칙이 아니잖아. 미시 같은 걸 곱해야지 뭐 지수가 더해지는데 그게 아니잖아. 맞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죠. 얘는 4의 x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4의 몇 제곱? x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얘 4의 1제곱 더하기 4의 x제곱이니까. 그럼 4는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에 그치 x 플러스 1제곱이 되니 얘는 뭐가 돼? 2x 플러스 2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맞지? 밑을 이제 맞춰줬으니까 2라고. 맞지? 그럼 x가 얼마면 되겠어? 4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다음. 자, 이런 것도 좀 어려운데. 자, 2의 x-1제곱이 a일 때 16의 x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달래. 자, 봐.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일단은 2의 x-1제곱이라는 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2의 x제곱 나누기 2의 1제곱이라고. 맞아? 거꾸로 쪼갠 거야. 그죠? 그래야 지수의 차법칙 쓰니까. 얘가 뭐 나오냐면 얘가 a래, A. 그죠? 그럼 내가 2의 x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잘 봐. 나누기를 넘기면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뀝니다. 선생님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 잘 봐. 나누기는 우리가 다시 써줄게. 2의 x제곱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럼 니들 곱하기 2분의 1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역수되는 거. 맞는 말이야. 맞지? 이렇게. 그래서 2의 x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2 라지 a라는 거 알았어. 그거 가지고 뭘 구하래? 16의 x제곱을 구하래. 16의 x제곱은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쟤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 2의 4제곱에 x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써야 되냐? 2의 4x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는 2의 x제곱에 4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그치? 뭐 한 거냐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꾼 거야. 그치? 그래도 된다고. 맞지? 어차피 곱하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2의 x제곱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대? 2a의 4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a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2의 4제곱 하니까 얼마? 16, a 4제곱 하니까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답이 요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어려운 거 맞아. 이거 좀 어려워. 다음. 3번. 이것도 문제 유형인데, 다음 여기서 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봤어. 우리가 어떤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보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보통 10의 거듭제곱이 몇 번 나오는지를 찾는 거야. 그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애들의 특징이 있는데 10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5. 이거 앞에 유리수와 소수에서도 많이 했어. 10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10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걔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하나만 더. 10의 세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1000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서 이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 2의 거듭제곱이랑 5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랑 5랑 둘 다 1제곱이면 10의 1제곱. 2랑 5랑 둘 다 제곱이면 10의 제곱. 2랑 5랑 10의 세제곱이면 10의 세제곱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은 얼마라고 쓸 수 있냐? 얘는 분명히 뻔한 게 10의 5제곱이라서 아마 10만일 거야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n자리 자연수래. 그래서 자릿수를 찾을 거니까 어차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릿수를 찾을 거니까 4의 4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 4의 4제곱이라는 건 4는 2의 제곱이죠. 그거의 4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죠? 그럼 2의 제곱의 4제곱은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묶으려고 했더니 2는 8개 있고요. 5는 5개 있으니까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총 5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쓰는 거야. 2의 5제곱이랑 5의 5제곱을 묶어. 그 다음에 앞에 2가 몇 개 남아? 3개가 남아야지 8제곱인 거지. 그러면 얘는 10의 몇 제곱이래? 10의 5제곱이래. 그럼 공이 몇 개 붙는 거야? 이렇게 붙겠지. 거기다가 2의 세제곱 얼마? 8 곱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몇 자리 자연수야? 6자리 자연수네요 라고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음 이어서 마지막 다음 보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뭐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너네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이제 막 계산을 할 건데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제 단항식의 계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항식끼리 곱할 때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 마이너스 3a 제곱 b 곱하기 2분의 1 x만 돼. ab 세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뭐부터 곱할 거냐? 이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을 먼저 곱할 거라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고 a 몇 번? 3번, b 몇 번? 4번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단항식, 항이 몇 개짜리?
하나짜리 식으로는 단항식이라 하잖아. 그래서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래. 아마 다음 단원이 다항식의 계산일 거야. 지금은 단항식의 계산인 거고. 그래서 항 하나짜리를 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숫자만 줘 곱하면서 부호를 확정 짓고 문자끼리 곱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만약에 단항식끼리 나눠달래. 이거 뭐로 바꾼대? 나누기를 뭘로 바꿔? 그치, 뒤에 있는 걸 역수치해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막 섞어서 혼합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걸 구해달래. 가볼게.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풀 때도 요령이 일단은 당연히 거듭 제곱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제곱 y 4제곱의 세제곱을 풀면 어떻게 돼?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8.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x의 6제곱, y의 12제곱, 그렇지 12제곱 곱하기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y분의 x제곱인데 마이너스를 짝수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분모는 y제곱에 x의 6제곱이 된다. 그 다음 뒤에 이어서 x제곱분의 y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 6제곱 y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그럼 숫자는 뭐밖에 없어? 8 쓸 거고 x는 여기 6개랑 여기 6개랑 지워지네. 그 지금 여기 6개 남으니까 분자에 x 6개 남네. 맞아? y는 얘랑 지우면은 분자에 y 하나 남는 거 맞죠? 얘까지 만나서 분자에 y 몇 개? 13개예요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맞지? 이게 다야. 그죠? 이거 또 보자. 자, 나누기가 들어가도 당황할 필요 없는 게 나누기는 뭘로 바꾸면 된다? 곱하기로 바꾸면 된다. 정리해보자. 얘도 똑같아. 잘 봐. 얘도 앞에 15에 x세제곱 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5제곱 y 4제곱.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뭐로 쓸 거냐? 5x 4제곱 y 세제곱 분의 1. 숫자부터 계산하니까 요 5랑 요 15랑 약분돼서 여기 3 남죠? 3하고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 x는 분자에 몇 개? 8개. 분모에 4개니까 어디에 몇 개 남아? 분자에 4개 남아. 그렇지. y는 총 몇 개? 분자에 6개. 분모에 3개 있으니까 분자에 y가 3개 남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니까 라지의 a는 마이너스 6, b는 4, c는 3이다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요건데, 자, 이거 뿔. 뿔에 대해서 부피 구하는 걸 너네가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외울게. 또 여기서도 막 생략하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외울 건데, 모든 뿔의 부피는, 자, 기본적으로 원뿔로 가볼까? 요렇게 생긴 원뿔이 있어.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밑넓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이 r이면 r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h라고 통하니까 h 곱하기 뿔은 뭐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면 뭘 구한 거냐면 사실 그때는 원 기둥을 구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그게 원 기둥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다 뭐 해주는 거냐? 뿔은 항상 그 원 기둥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돼. 그래서 모든 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지금 밑넓이가 r제곱 파이 1이라서 그런 거고, 얘가 밑면이 사각형이건 삼각형이건 오각형이건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래. 근데 이게 왜요? 라고 증명을 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미분적분을 정확히 배워야 알 수가 있어. 미분적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안 배우잖아. 그치? 미분적분 배우려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몇 년 남았어? 지금 5년, 4년 남았잖아. 언제 기다려, 맞지?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야.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니네 그 교재에서도 딱히 크게 증명을 하진 않을걸? 그냥 외울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지금 외울게. 모든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알겠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니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얘랑 평행해. 그럼 니네 내가 여기 A라는 점, 여기 B라는 점 잡아서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중에 어떤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넓어? 나는 분홍색이 제일 넓다. 나는 주황색이다. 나는 보라색이다. 야, 이 바보들아, 똑같잖아. 이거 왜 넓이가 다 다른데? 똑같잖아, 이 바보야. 이거 왜? 아이, 큰일 났네.
당연히 안 줄 알았는데. 야, 얘네들 평행하다 했죠? 높이가 똑같죠? 그죠? 분홍색 넓이 구해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야? 아, 밑넓이라니?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야? 2분의 1까지. 근데 주황색 구해도 뭐야? 2분의 1 AH. 보라색 구해도 뭐야? 2분의 1 AH죠? 밑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도 똑같잖아? 그럼 넓이는 항상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뿔에서도 마찬가지야. 뿔도. 뿔이 얘가 이렇게 원뿔이라고 해봐. 이렇게 가든 이 그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이든 얘랑 이 선이랑 평행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뿔이랑 이 뿔은 부피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뿔 모양이 이거 쌤 한쪽으로 약간 찌그러졌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싶냐면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5짜리 정육면체라고 할게. 한 변의 길이가 5짜리 정육면체. 그때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거. 내가 입체도형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좀 받아들여지나? 이쪽으로 쓱 자른 거야. 뒤에서. 뭔 말인지 가니? 이 부피를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부피가 뭔데 했더니 이거 무슨 도형인데? 뿔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얘가 밑넓이야. 얘가 높이겠지. 여기 수직일 테니까 이렇게. 그지? 그럼 밑넓이가 얼마야? 정육면체래. 5, 25에다 절반이니까 얼마? 2분의 20. 맞아? 곱하기 높이가 얼마? 5 곱하기 뿔이니까 뭐 해주면 돼? 3분의 1 해주면 된다고. 이게 삼각뿔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가니?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그치? 이거 뚝 때문에 이거라고. 밑면 이거라고. 그치?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이거는 쌤 이게 곧바르게 올라간 게 아닌데요? 라고 당황할 필요 없다고. 약간 꺾여 있어서 상관없다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무조건 뿔의 부피다.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나오나? 그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냥 외울게. 알겠지? 잘 봐. 요 뿔의 부피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밑넓이는 뭐야? 밑면이 정사각형 아니구나.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얼마야? 3AB 제곱 곱하기 2A 제곱 B의 전체 제곱.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4A 세제곱 B래. 거기다 뭐 해주면 돼? 뿔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되고 이거 정리하래. 알겠죠? 그래서 뿔 부피 그냥 외울게. 뿔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준혁아? 박준혁?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그냥 외울게. 알겠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요거는 너네가 계산해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문제 몇 개만 좀 볼 건데 이거 한번 볼까? 다음 보면 다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보자.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슨 생각이 좀 들어야 되냐면 뭔가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너네 분배 법칙을 니네가 어느 정도는 알긴 알거든.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얼마냐라고 하면 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게 이렇게 분배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c에다가 더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이거 분배 법칙이라고 배운 적 있죠? 맞죠? 그럼 얘를 거꾸로 다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쟤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저 3의 x제곱 플러스 2 3의 x제곱 플러스 1 3의 x제곱은 3의 x제곱으로 묶잖아? 3의 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왜요? 라고 하면 잘 봐. 얘랑 곱하면 뭐가 돼? 3의 x 플러스 2제곱. 얘랑 곱하면 뭐가 돼? 3의 x 플러스 1제곱. 얘랑 곱하면 뭐야? 3의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쟤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래? 351. 그랬더니 요거 3개 더한 게 얼만데? 9 더하기 3 더하기 1하니까 13인가 13? 혹시 이거 13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13으로 나누면 얼마야? 27인가? 맞냐? 그래서 뭐가 돼? 얘랑 나눠지면 27만 남는 거고 3의 x제곱이 27. 3을 몇 제곱해야 27 나와? 시우라? 세제곱. 답 뭐야?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x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다음.
하나만 더 볼게.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 거야. 다음 보면 다음 이거에 대해서 자연수 ABC에 대해서 이걸 까고 그대로 잘 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정확히 안 주어지고 미지수를 줄 수가 있어. 그럼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A의 X 세제곱 Y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의 제곱 Y의 전체 B제곱이잖아. 그럼 이 B제곱이 어디 분배되는 거냐? 마이너스 2한테도 분배되는 거고요. X제곱에도 분배되는 거고요. Y한테도 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는 거냐? 잘 봐. 마이너스 2의 B제곱 곱하기 X의 2B제곱 Y의 B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묶어서 B제곱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B가 짝수면 저 마이너스 2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B가 홀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까지 묶어서 제곱을 해준 거야. 그 결과에다 했더니 걔가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96에 X의 C제곱 Y의 10제곱이 나왔다라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쉬운 거부터 가볼게. B가 제일 쉬워 보이거든. B. 얘랑 계산하면 얘가 나와야 되지. 그럼 B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B가 5. 자, B가 5면 얘가 결정이 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32입니다. 얘는 X의 10제곱입니다. 얘는 Y의 5제곱이라고 찾아낸 거야. 그죠? 그럼 자, 곱하기 이거 분자에 있는 거야. 그럼 A랑 마이너스 32랑 만나서 마이너스 96이 됐다라는 건 A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지. X 3개랑 X 10개가 만나서 X 몇 개가 돼? 13개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